안녕하세요. 역사와 인문을 가볍지만 핵심만 짚어드리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 중에서도 가장 비정한 정치 서사로 꼽히는 위기 무한후 열전을 통해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 본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서론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두 남자의 운명,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한나라 경제에서 무제로 넘어가는 시기는 정치적 격변기였습니다. 과거의 공운을 중시하는 구세력과 황실의 혈연을 등에 업은 신흥 세력이 격돌하던 때였죠. 이 이야기는 외척들이 서로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비정한 축소판입니다. 이 비극에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구시대의 명망가 위기후 두영, 신흥 실세 무한후 전분, 그리고 이들의 갈등에 불을 붙이는 촉매제, 장군 관부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외척 간의 암투와 그 비극적인 결말을 살펴볼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제시대엔 두영의 집 앞에 빈객들이 구름처럼 모였지만 무제시대가 되자 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전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분은 처음엔 두영 앞에서 자식처럼 비굴하게 굴었지만 승상이 된 후엔 완전히 달라졌죠. 두영은 5초 7국의 난을 평정한 대장군 출신입니다. 형양에 주둔하며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그의 명망은 대단했죠. 하지만 두태우라는 뒷배가 사라지자 그 화려했던 공적도 새로운 권력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갈등의 폭발점은 전분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전분 앞에서 엎드리는 귀족들이 원로인 두영은 대놓고 무시했죠. 이를 본 다혈질 장군 관부가 폭발합니다. 전분과 귀족들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전분은 이를 불경죄로 몰아 관부를 체포합니다. 관부는 울부짖었습니다. 승상의 위세가 두려워 진실을 외면하는가. 그의 분노는 의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냉혹한 정치판에선 파멸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부의 체포는 조정을 두 세력 간의 전면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무제 앞에서 열린 논쟁에서 두영은 관부를 필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는 관부가 국가를 위해 세운 큰 공을 생각하면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은 전분이 사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관부를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부는 관부가 평소에도 횡포하고 방자하여 국법을 무시해왔다며 그를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무제가 신료들에게 의견을 묻자 조정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대부분의 신료들은 전분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훗날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고사성어, 수서양단을 탄생시킨 배경입니다. 이때 어사대부 한한국은 정치적 생존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양측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으니 폐하께서 판단하시옵소서라며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관부를 구하기 위한 두영의 마지막 노력은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제가 생전에 자신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며 내렸다는 유조의 존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조는 공식 기록 보관소인 상서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 두영의 집에 개인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빌미로 전부는 두영이 황제의 유조를 위조했다는 역모 혐의를 씌웠습니다. 결정타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소문이었습니다. 두영이 옥에 갇히자 수도 장안에는 두영이 옥중에서 황제를 비방하고 있다는 비어, 즉 날아다니는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는 젊고 권위가 불안정했을 무제를 격노하게 만들었고 두영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마저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해 겨울 관부 일족은 멸문당했고 두영은 시장바닥에서 참수당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이듬해 봄 전부는 두영과 관부의 망령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다 비참하게 병사합니다. 이 서사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나라의 제도적 실패를 고발하는 증언과도 같습니다. 개인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가 사유화되었고 공포에 질린 조정의 신료들은 간언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했습니다. 최종 판결권자인 황제마저도 이성적인 증거나 논쟁이 아닌 가족의 압력과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가 정의를 구현하는데 실패했을 때 전분의 망령에 시달리는 죽음은 서사적 필연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의 법이 실현하지 못한 권선징악을 역사의 기록 속에서 남아 완성하려는 역사가의 고뇌가 담긴 장치인 것입니다. 이 열전은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고사성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수서양단, 유언비어, 한상지만, 접접자의. 이 네 단어의 이야기의 핵심 갈등과 인간의 본성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눈치만 보며 망설이는 수서양단은 권력 앞에 비겁했던 신료들을, 근거 없는 소문인 유언비어는 두영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비열한 정치 공작을 상징합니다. 늦게 만난 것을 한탄할 만큼 깊은 우정인 한상지만은 두영과 관부의 의리를 뜻합니다. 반면 작은 일에 우쭐거린다는 뜻의 접접자이는 두영의 경솔한 성격을 꼬집은 경제의 평가였죠. 이 성격이 결국 파멸의 복선이 되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두영은 강직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정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명분에만 집착했죠. 그의 도덕적 절대주의는 비정한 정치판에서 파멸을 부르는 순진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부는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보여줍니다. 비굴했던 무명 시절을 지나 권력을 쥐자 국가의 법을 개인의 복수도구로 사유화했죠. 그는 야심이 도덕을 압도한 시대의 괴물입니다. 관부는 의리의 상징이지만 동전의 양면 같았습니다. 친구를 위한 맹목적인 충성이 역설적으로 그 친구를 죽음으로 이끌었죠. 상황에 맞지 않는 미덕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마천은 시스템의 붕괴를 고발합니다.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신료들, 황제의 미숙함, 타락한 사법제도. 이 모든 것이 얽혀 비극을 만들었죠. 사마천은 기록을 통해 역사의 인과응보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정치의 냉혹함과 인간 군상의 비애에 대해 말이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울림을 주는 건 권력과 야망, 의리라는 주제가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기록자를 넘어 인간 본성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관찰자였습니다. 역사는 거울이며 인간은 그 속에 비친 그림자입니다. 위기무한 후열전을 통해 우리는 어떤 그림자를 보고 있나요?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